안녕하십니까. K-에듀파인 자료집계 온라인 연수를 진행하게 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료집계 담당자입니다. 오늘 강의는 최근에 가장 많이 집계가 진행되었던 서식을 이용해서 파일 집계 방식으로 집계 생성 및 제출자가 제출을 완료하는 과정을 실습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에서 전반적인 자료집계 메뉴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다 드렸었는데요. 이번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식 형태는 파일 집계, 시행 방법은 자료 집계, 제출 방법은 내부 결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서식을 활용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하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용 서버 주소에 접속을 해주셔야 되고요. 안내드린 것처럼 접속을 위해서는 교육용 공인인증서를 PC에 복사하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계자 아이디는 다음과 같이 btest17a라는 계정을 가지고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제출자 아이디는 실제 제출을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btest797a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겠고요. 결제자 아이디는 btest797b를 사용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자 아이디는 btest797a로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btest797a로 로그인하게 되면 소속 학교와 사용자 이름이 우측 상단에 명시가 됩니다. 제출을 위해서 자료 집계 메뉴에 제출 자료, 하위 메뉴 제출 요청 자료에 선택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아까 집계자가 생성한 자료명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료명을 들어가시면 집계자분들이 아까 작성하신 입력 요령이나 파일에 대한 부분이 팝업으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첨부 파일 디스켓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작성해야 될 파일들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제 자료집계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예시 내용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임의로 내용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입력해야 되는 내용이 한 개 이상일 경우에는 밑에다가 추가적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한 학교에 대한 통계 자료를 취합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적인 정보를 밑에 추가적으로 작성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작성이 끝나시면 파일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작성이 끝났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별 표시가 있는 부분은 필수적으로 입력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부서 공유 여부는 제출자분들이 제출한 자료집계권에 대해서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유를 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출이 끝난 후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공유 안 함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파일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아까 저장한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겠습니다. 네, 파일이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파일 사이즈가 최대값이 다 설정이 되어 있으니 용량을 감안해서 첨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파일이 용량이 너무 크다 싶으시면 파일을 2개 이상으로 나눠서 저장을 하셔서 첨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일 첨부가 끝나면 우측 상단에 접수,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팝업으로 제출 요청 자료가 저장되었습니다. 제출 대기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팝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이 다음과 같이 제출 대기 자료로 넘어가게 되겠고요. 첨부된 파일을 하단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료를 수정하고 싶으시다면 왼쪽 상단에 자료 수정 탭을 누르셔서 파일을 삭제하고 다시 수정하신 다음에 다시 추가하시고 마지막으로 자료 저장을 눌러주시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을 하게 되면 여기 우측 중간쯤에 수정 히스토리에 대한 부분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누가 언제쯤 수정을 했는지 간략한 정보가 확인이 됩니다. 파일 저장이 끝나면 우측 상단에서 이제 내부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되겠습니다. 아까 집계자분이 제출 방법을 내부 결제로 설정해서 집계를 생성했기 때문에 제출자분들은 내부 결제를 통해서 결제가 끝난 후에 자료가 집계자에게 제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팝업이 다음과 같이 뜨게 되겠고, 다음과 같이 내부 결제를 위한 기한창이 뜨게 되겠습니다. 과제카드는 필수 입력 사항이기 때문에 집계권과 부합되는 과제카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실습이기 때문에 임의로 선택해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정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집계자분들이 자료 집계 방식으로만 자료를 취합하는 경우에는 먼저 공문을 따로 기관으로 발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련 정보에서 혹시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검색을 하셔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 자료 집계권에 대해서 근거 공문이 어떤 건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선택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국민 공개 여부나 열람창 기간은 이제 테스트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제권자를 이제 추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제 경로 지정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결제권자를 B테스트 797B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797B를 선택해 주셔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결제권자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집계 제출권은 내부 결제만 받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신자 지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수신자 지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경고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아까 자료집계 제출 요청 자료에 첨부했던 파일이 기한문 하단에 추가가 됩니다. 만약에 기한창에서 이 파일을 수정하고 싶으시다면 이 파일 이름을 클릭하시면 자료집계 팝업이 뜨게 되는데요. 아까 자료 수정 탭 누르셔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방식대로 파일을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같은 경우는 보통 자료집계 생성 제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공문 제목과 본문에 추가가 되는데 내용을 수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작성이 끝나시면 마지막으로 결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결제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결제가 끝나기 전까지는 제출 대기 자료에 아직 남아있을 거고요. 지금 결제가 이제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이 해당 제출 자료를 삭제나 초기화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왼쪽에 체크박스가 없어진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따로 수정하시고 싶으시다면 문서관리에 문서 진행에서 해당 기한문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회수하고 그리고 삭제 과정이 끝나면 이 제출 대기 자료에서 해당 자료권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초기화하거나 다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제출 요청 자료에 들어가셔서 자료를 입력하시고 접수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제출 대기 자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우측 상단에 보시면 버튼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간혹 가다가 시스템 오류나 기타 문제가 발생해서 목록 버튼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 이런 식으로 처리된 내용과 목록 버튼만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자료명 제일 우측에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결제 진행 상태인 경우에는 문서관리, 기한, 자료집계 / 연계기한으로 가셔서 제출을 위한 결제 기한문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아마 문서 상태가 기한 대기 중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제목을 클릭하셔서 기한문을 작성하시고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출 대기 자료에서 해당 자료명의 상태가 결제 진행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집계 진행 상태인데 들어가셨을 때 내부 결제 버튼이 보이지 않으신 경우에는 저희 K-에듀파인 사용자 지원 서비스 게시판에 묻고 답하기를 해주시거나 1544-0079 K-에듀파인 콜센터로 문의를 해주셔야 개발팀에서 확인 후에 처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결제자를 로그인해서 결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과 같이 결제권자로 로그인했습니다. 문서관리에 가셔서 결제 대기 화면 가시면 아까 797A 사용자가 기한한 자료집계 문서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기한문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결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결제권자가 해당 문서에 대한 내용을 수정을 하시고 싶으시면 다시 보통 반려를 하셔서 그 기한하신 분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자료 수정 방법으로 진행을 다시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얘기 없이 바로 삭제를 하거나 결제권자가 바로 수정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해당 파일은 수정이 불가능한 읽기 전용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꼭 기한자에게 반려 처리해 주시고 수정을 진행하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제가 끝났으면 다시 기한자로 로그인해서 해당 자료건이 제출 완료 자료 목록에서 보이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계 메뉴에 가셔가지고요. 제출 우선 대기자료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아까 결제가 끝나기 때문에 제출 대기자료에는 남아 있지 않고요. 제출 완료 자료에 가시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문서관리에 자료집계 연계 기한에도 결제가 끝나기 때문에 문서가 남아있지 않게 되겠고, 내 문서함의 연계 기한한 문서 메뉴에 가시면 자료집계에 대한 기한문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결제 완료 상태가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제출자 입장에서는 제출이 끝난 상태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정보정보원 나이스 운영과 자료집계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에서 사용했던 교육용 서버 말고 이제 K-에듀파인 자료집계를 이용하시면서 오류가 발생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모포털 상단에 K-에듀파인 지원 링크나 화면 중앙에 묻고 답하기에 K-에듀파인 사용자 지원 서비스를 선택을 하시면 게시판이 팝업으로 뜨고요. 그러면 처음에 보이시는 것이 좌측 상단에 업무 관리 메뉴가 될 거고, 거기에 질의응답 업무에 묻고 답하기 업무를 선택을 하시면 우측에 게시판 리스트가 보일 겁니다. 그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신규 버튼을 눌러주시면 질의를 등록하실 수 있는 팝업이 뜨고요. 질의 제목을 입력을 해주시고 업무 구분은 업무 관리, 그리고 자료 집계, 그리고 화면명은 업무 관리, 그리고 자료 집계 관련 메뉴를 입력하셔서 검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